안녕하세요. 금일 세미나 발표자 정진영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Out of Distribution Generalization, Distributionally Robust Optimization 1 주제로 진행을 하려 합니다. 먼저 발표자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석박통합과정 7학기차 재학 중이며 관심 연구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미나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금일 세미나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중 그룹 시프트를 해결하는 디스트리뷰셔널리 로버스트 옵티미제이션 방법론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습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일반화 성능이 좋은 모델을 구축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학습 데이터는 이 이미지들과 같이 토끼, 강아지, 코알라 등 동물들의 실제 사진과 아트 페인팅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학습된 모델을 테스트해 보려 하는데요. 테스트 데이터셋은 트레인과는 확연히 다른 스타일의 그런 동물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습된 모델은 낮은 일반화 성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즉, 학습 데이터와 다른 스타일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이 이렇게 같은 분포에서 샘플링이 되었다는 가정이 있어야지 기존 머신러닝과 딥러닝 모델이 좋은 성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의 예시와 같이 예측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때문인데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는 이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분포가 다른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이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는 어떠한 상황에선 도메인 시프트라고도 불리며 코베레이트 시프트, 그룹 시프트 등 다양한 종류의 시프트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 실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벤치마크 데이터셋 두 종류가 있는데요. 각각의 데이터셋 이미지들을 하나씩 보시면은 이 수집되는 환경이 뭔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클래스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팍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코베레이트 시프트의 예시인데요. 이 이미지를 아트, 이 이미지를 카툰이라고 하겠습니다. 코베레이트 시프트는 이렇게 입력 X 자체의 분포가 바뀌어서 전체 분포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데이터셋들과 같이 각 이미지에 이렇게 도메인이 매겨져 있고 도메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어떤 쉬프트가 생겨나는 경우를 도메인 쉬프트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세미나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그룹 쉬프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쉬프트 현상은 전체 데이터 분포는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특정 하위 그룹에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아래에 금발인지 흑발인지 분류하는 태스크를 수행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해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때 이 금발과 흑발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수가 이렇게 100대 100으로 전부 균형 잡혀 있는데요. 이것을 이번에는 금발, 흑발 이외에 각 데이터에 달린 성별이라는 어트리뷰트로 다시 나눠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Y와 어트리뷰트를 묶어서 그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그룹별로 숫자가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이때 이 금발인 여성과 흑발인 남성 케이스는 상대적으로 소수가 됩니다. 모델은 Y를 잘 맞추게끔 학습이 진행이 되겠지만 이러한 불균형 상황에서는 어떤 여성은 흑발, 남성은 금발이라는 안 좋은 상관관계 내지 어떤 편향된 그런 패턴을 학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준수한 성능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소수인 그룹에 대해서는 좋지 못한 성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저희는 이제 그룹 시프트를 다루고 있잖아요. 도메인 정보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Y와 Y에 대한 이 어트리뷰트가 주어져서 각각의 그룹 정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앞서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런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해결하기 위한 분야를 Out of Distribution Generalization 이라고 하고, 이 아래 그림과 같이 도메인 시프트를 해결하는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개념도 이 Out of Distribution Generalization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쉬프트 상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세미나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세미나에서 다룰 방법론은 디스트리뷰션 쉬프트 중에서 그룹 쉬프트 문제를 어떤 디스트리뷰셔널리 로버스트 옵티미제이션 개념으로 해결한 논문인데요. 앞서서 그 그룹 쉬프트를 설명을 드렸을 때 어떤 그 소수 그룹에 대한 불균형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방법론을 들으실 때 기본적으로 평균적인 성능이 아니라 소수 그룹에 대한 성능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ERM과 DRO라는 개념이 무엇이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ERM은 일반적인 지도학습에서 사용하는 목적식으로 제가 아까 사용을 했었던 금발, 흑발 예시를 다시 가져온다고 했을 때 이렇게 성별 구분 없이 로스의 기대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즉, 소수 그룹 등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평균 성능에만 초점을 둬서 고려를 하는 그러한 목적식입니다. 반면에 이 DRO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테스트 분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어떠한 불확실성 집합에 대해서 좀 이 수식을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로스의 기대값 중 최대값을 줄여나가고자 계속 나아가는 그러한 목적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로스의 기대값 중 최대값이니까 월스트 케이스겠죠. 계속해서 발생하는 월스트 케이스를 계속 줄여나간다면은 결국에는 이 디스트리뷰션들에 대해서 균형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DRO 개념을 그룹 수준에서 적용을 할 수 있다면 그룹별로 균형이 있게 좀 만들 수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그룹 수준에서 DRO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Uncertainty Set Script Q를 그룹 형태에 맞게 이렇게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네, 이 PG는 여기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그룹에 해당하는 확률 분포고요. 그리고 그 앞에 곱해지는 이 개수 Q는 어떤 probability simplex라는 것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데, 이 probability simplex는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어떤 벡터의 집합입니다. 간단히 생각을 해서 주사위 각 이제 확률이 6분의 1이 6번 있겠죠. 이런 벡터 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probability simplex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모든 요소가 비음수, 그리고 모든 요소의 합이 1, n 차원에서 n 플러스 1개의 꼭지점을 가진다. 이 세 가지 특징으로 인해서 컨벡스 셋이 됩니다. 그리고 이 컨벡스 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전체는 컨벡스 컨비네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이 컨벡스 컨비네이션으로 uncertainty set Q를 대체를 하게 되면은 그 컨벡스 컨비네이션의 요소인 G가 이제 어떤 뭐 서로 이런 식으로 0.55, 0.2, 0.3 이런 식으로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어떤 리니어 프로그램이 되었으니까 단 하나의 그룹에서 월스트 케이스가 나온다 라고 해석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옆에 적어 놓은 것처럼 월스트 그룹 리스크의 정의가 각 그룹의 리스크 중 최대값과 동일해진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적어 놓은 거는 월스트 그룹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이라는 지표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 좀 당연한 말인 게 저희가 이제 X, Y 그리고 그룹 정보 이렇게 해서 트리플렛 형태로 트레인 데이터를 받게 되잖아요. 지금 여기도 이제 이 데이터 이미지가 X 그리고 Y 그룹 정보 이렇게 해서 트리플렛으로 형태로 트레인 데이터를 활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형태가 테스트 데이터에서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 데이터의 테스트 성능과 트레인 성능을 차이를 한번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좀 당연한 말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룹 DRO와 ERM의 비교 실험 결과인데요. 그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비교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 설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두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인드 레스넷 50을 사용을 하였고 여기는 프리트레인드 버트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우 기준으로 스탠다드 레귤러리제이션과 그리고 스트롱, 얼리 스타핑 이렇게 있잖아요. 이 스탠다드 레귤러리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배치놈과 이제 L2 페널티를 사용을 하는데 람다 값이 10에 다시 쓰겠습니다. 네, 스탠다드 레귤러리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교화 기법을 이제 배치놈과 L2 페널티를 람다 0.0001 그리고 이 아래 스트롱 L2 페널티 같은 경우에는 이 워터버드 같은 경우에는 1.0 그리고 셀럽 A 같은 경우에는 0.1 얼리 스타핑은 각각 에폭 단위로 300에서 1에폭으로 얼리 스타핑을 하였고요. 그리고 50에폭에서 1에폭만 그리고 20에폭에서 3에폭만 학습을 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 실험표를 보시면은 이 그룹 평균, 이 왼쪽에 이 그룹 평균 성능에서는 ERM과 DRO가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오른쪽에 이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자 하는 이 월스트 그룹 기준 성능이 사실 전 페이지에서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으로 또 볼 수 있겠죠. 이 트레인과 테스트를 빼주게 되면은 갭이 되겠죠.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을 확인한 결과 DRO가 그룹에 편향되지 않는 그러한 좀 강건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정교화 기법이 적용된 경우에는 월스트 그룹 지표에서 성능 격차가 ERM 대비해서 좀 심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 이 실험들에 대해서 빨간 그룹만 소수 그룹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이 다수 그룹과 소수 그룹들에 대해서 연한 선이 트레인이고 이렇게 진한 선이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각각의 트레인과 테스트 성능 플롯인데요. 사실 이렇게 스탠다드 레귤러리제이션과 같이 좀 정교화 기법이 덜 적용이 되었을 땐 이렇게 소수 그룹도 학습 중에 과적합이 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적절한 정교화기법이 적용되었을 경우에는 ERM보다 그룹 디아로가 이런 식으로 그룹별 편향이 없는 그러한 좋은 강건한 일반화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그룹별 불균형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잖아요. 사실 논문에서도 그룹별 불균형에 클래스 불균형 개념을 가져와서 적용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앞선 실험표 또는 이 위에 있는 제너럴라이제이션 갭도 항상 월스트 그룹에 대해서만 바라봤잖아요. 근데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갭 자체를 이렇게 그룹별로 반영을 하는데, 이 그룹별 일반화 격차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을 아래와 같이 불균형 요소로서 목적식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근사를 시키는 과정은 이 아래 LDAM 로스라고 클래스 불균형을 다루는 그러한 문헌에서부터 출발한 그런 과정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개념 확인해 보시면서 이 근사까지 어떻게 되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식의 의미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그룹 개수의 역수를 각각의 목적식에 더하게 되는데, 직관적으로 보자면은 이 목적식에서 최대 로스로서 그룹을 선정할 때 그룹별로 개수를 반영하게 되고, 개수의 역수를 반영하게 되고, 소수 그룹들이 상대적으로 더 잘 선정되도록 하는 그러한 팩터입니다. 그리고 소수 그룹들이 학습에 더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러한 팩터인데, 거기에 이 C, 하이퍼 파라미터 C가 곱해져 있는데, 이 C에 대한 실험은 뒤에 플러스로 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불균형 요소를 반영한 그룹 어저스티드 디아로와 기존 디아로 서로 성능을 비교한 결과표인데요. 이 조정된 이 디아로 같은 경우에는 월스트 그룹 성능의 개선을 더 보이는 것을 실험 결과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래 불균형 요소에 있는 그 하이퍼 파라미터 C 값에 대한 실험적인 비교 결과인데요. 이때는 이 땅새가 물가에 있고 물새가 땅에 있는 이미지가 소수 그룹입니다. 이때 C는 0일 때 이 위에 있는 나이브, 그러니까 기존의 그룹 디아로가 되겠고, C는 2일 때가 이 보라색 빗금 부분처럼 그룹들의 성능이 굉장히 균형 잡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C가 4처럼 이렇게 점점점 높아질수록 이 녹색과 주황색 소수 그룹들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이 되어서 학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서 사용 가능한 또 다른 방법론인 이 임포턴스 웨이팅 이라는 방법론과의 비교인데요. 따라서 이 그룹 디아로의 어떤 베이스라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임포턴스 웨이팅이 갖는 컨셉은 학습 데이터의 분포를 테스트 데이터의 분포에 가깝도록 조정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 이 방법론의 컨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임포턴스 웨이팅, 그러니까 이 로스 앞에 어떤 가중치로서 이 목적을 달성하게끔 하는데요. 이 가중치가 결국에는 말 그대로 테스트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 데이터의 분포로 나눠준 값을 목적식에 곱해주게 되면은 두 분포가 가까워지도록 조정이 될 텐데, 사실은 이 WG를 실제로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 아래처럼 이렇게 근사를 시켜서 구하게 되는데, 간단히 전체 학습 데이터 중에서 해당 그룹의 개수로 가중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근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아래 두 문헌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 성능 결과 비교표를 보시면은 이 그룹 평균적인 성능은 ERM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월스트 그룹 성능에서는 이 DRO가 압도적으로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UW, Up Weighting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Importance Weighting하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위에 두 데이터셋에서는 이 월스트 그룹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임폴턴스 웨이팅으로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나머지 하나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해결할 수 있는 기법인 이 그룹 디아로랑 임폴턴스 웨이팅을 이론적으로 비교한 파트입니다. 먼저 컨벡스 상황에서는 이 두 방법론이 동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세미나 끝부분에서 어펜딕스로 좀 다룰 예정입니다. 아래 그림과 이 발레는 넌 컨벡스에서 서로 동등하지 않음을 보이는 것인데요. 이 발레를 전부 읽는 것 대신에 간단하게 여기서 보면은 이 로스 펑션이 두 번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이 로스 펑션부터가 넌 컨벡스 펑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간단한 분석을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 Z1과 Z2를 사용을 했는데 그룹 말고 데이터 포인트 단위로 웨이팅을 주고 두 방법론이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으니까 더 간단하게 데이터 포인트를 사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DRO 같은 경우에는 이 Z1을 사용했을 때나 Z2를 사용했을 때 두 개의 로스 중에서 더 월스트인 케이스를 계속 낮추기 위해 작용을 하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이 가운데 세타 스타가 솔루션이 되겠고 월스트 케이스 로스 값은 0.6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폴턴스 웨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 세타 1과 그리고 이 세타 2 중에서 아래에 이 목적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일반성을 이렇게 잃지 않고 두 웨이트 중에 W1 웨이트가 더 크다고 하면은 이 해당 목적식을 더 줄일 수 있는 이 세타 1이 결국 솔루션이 되겠고 따라서 이 월스트 케이스 로스가 1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론적으로 목적식의 방향 자체가 DRO 같은 경우에는 월스트 케이스의 최소화라면은 임폴턴스 웨이팅 같은 경우에는 그룹별 불균형을 반영한다고는 해도 결국에는 이렇게 그룹 평균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자들은 마지막으로 실제 딥러닝 연산을 위해서 배치 연산을 하게끔 이제 온라인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을 제시를 하는데요. 일반적인 넌 컨벡스 상황에서 이제 그룹 디아로 말고 기존의 단순 디아로에서는 최적화를 한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존재했습니다. 이 첫 번째로 라그랑지안 듀얼 목적식에 SGD를 적용을 하는 건데 사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룹 디아로에서는 불평 추정량을 구하기 힘들어서 좀 적용을 하기 힘든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문에서 간략하게 생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을 좀 판서로 써보겠습니다. 기존 이제 그룹 디아로의 수식을 적어보면은 다음과 같이 간략한 형태로 적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에 이 식을 목적식과 제약식화해서 적는다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위의 식을 라그랑지안 폼으로 바꾸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될 테고, 그리고 KKT 조건과 듀얼리티를 걸면은 최종적으로 이런 식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때 이 기존 그룹 디아로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을 가진 그룹의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각 이터레이션에서 월스트 그룹을 선택을 해서 그 그레디언트 추정량을 구하면 되겠는데, 이 듀얼 폼에서는 모든 그룹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서 동시에 이제 모든 그룹의 어떤 동시 샘플링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수식 자체가 이 맥스 펑션 안에 들어있는 것도 좀 어떤 배치 연산에서 그룹 디아로의 불편 추정량을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겠죠. 따라서 이 1번 케이스는 좀 밀어두고, 그 다음에 이 2번 케이스 기준으로 이제 저자들은 알고리즘을 제시를 해주는데요. 사실 이 2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룹 디아로에 적용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렴성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번 이 개념을 이 아래서 제안한 알고리즘 형태로 수행을 한다면 직접적인 워스트 그룹 선별 대신에 그레디언트를 사용하게 되므로 수렴성 보장이 가능해진다라는 그런 점도 있고요. 그리고 컴팩스 세팅에서 그 이론적인 수렴성 보장에 대한 증명은 본 논문 어펜딕스 A-2에 있으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들 확인해 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고 세미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여기 보시면은 세타와 q, 제가 노테이션을 세타와 q를 q 모두 그레디언트 기반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따라서 수렴성을 좀 확인해 볼 여지가 생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보시면은 이제 이터레이션이 라지 t만큼 도는데 어떤 하나의 그룹을 선정을 한 다음에 그 그룹에서 이제 데이터를 샘플링을 하고 그걸로 이제 지수적인 그레디언트 어센트로 이제 업데이트를 한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만 좀 더 생각을 하면은 지수적인 그레디언트 어센트잖아요.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어려운 그룹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G를 리노멀라이즈 Q를 리노멀라이즈 한다는 것은 이제 G를 합 1로 만든다 인데, 이 말은 결국에 이 확률 분포 얘기를 막 했었잖아요. 아까 probability simplex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어떤 유효한 확률 분포로 유지한다 라고 좀 거창하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 실질적으로 모델 파라미터 세타를 이제 Q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인터리브 방식으로 이제 그룹 가중치 Q랑 모델 파라미터 세타를 번갈아 가면서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네,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에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뭔지 간략하게 다뤘고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중에서도 이제 그룹 시프트 상황에서 어, 이제 모델의 어떤 워스트 케이스 성능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강건성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그룹 DRO라는 OOD 제너럴라이제이션 방법론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OOD 제너럴라이제이션, 이 그룹 DRO 이 방법론이 제 입장에서 굉장히 재밌게 다가왔던 게 그룹 DRO 개념을 사용은 했지만 이제 그레디언트 기반 최적화 알고리즘을 저자들이 제안을 하면서 수렴성을 보장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재밌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룹 시프트를 해결하는 방법론이지만 실제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방법론으로도 활용을 하는데요. 간단합니다. 각 도메인을 좀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각 도메인을 하나의 그룹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적용을 하면은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방법론으로도 활용은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벤치마크들에도 이제 어떤 비교 방법론으로서 그룹 DRO를 넣고 사용하고 비교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견해가 있는데요. 사실 ERM에 비교를 해봤을 때 평균적인 어큐러시 측면에서는 좀 그룹 디아로가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꽤나 밀린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태스크들에 있어서 정말 뛰어난 완벽에 가까운 그런 성능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그룹 시프트를 해결하는 개념 또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좀 증명까지는 필요 없다 하신 분들은 여기서 세미나 종료하셔도 되고요. 뒷부분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임포턴스 웨이팅과 그룹 디아로의 그 컨벡스 상황에서의 그 이퀴벌런스를 증명하는 그러한 파트를 좀 어펜딕스에서 제가 다루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이 디아로랑 임포턴스 웨이팅이 컨벡스 세팅에서 어떻게 같아지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먼저 이 워딩들부터 좀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프로포지션 1에 나와 있는 이 로스가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것을 이제 좀 가정해보자 라고 하는데, 컨티뉴어스 하다 convex for all g in capital G라고 하는데,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것은 이제 함수가 연속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함수 파라미터 세타나 뭐 그런 파라미터들의 조그만한 변화로 인해서 로스가 급격하게 막 튀거나 바뀌지 않는다. 결국 안정성 뭐 어떤 그런 거를 얘기할 때 사용을 하고, 이론적인 분석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워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컨벡스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역 최소값이 전역 최소값이다. 결국에 유일한 최적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uncertainty set Q에는 초반에 테스트 분포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테스트 분포도 가능한 이 셋에서 발생 가능한 데이터 포인트는 모두 캐피탈 G 안에 있다. 인풋 스페이스 혹은 샘플 스페이스인 캐피탈 G 안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uncertainty set Q와 그리고 모델 파라미터의 패밀리 이 캐피탈 세타는 컨벡스고 컴팩트하다 라고 했는데, 이 컴팩트란 단어는 공간이 닫혀 있고 유계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적해가 존재한다 라는 가정을 말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워스트 그룹 이 목적식을 최소화하는 그 세타가 이 세타 스타라고 하자. 그러면 이 어떤 q 스타라는 분포가 존재하는데 그 말은 이제 이러한 식을 만족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 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쭉 풀어가면서 이제 어째서 DRO랑 임포턴스 웨이팅이 컴백 세팅에서 같아질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 위에서 로스가 뭐 컨티뉴어스하다, 컴백스하다 이런 말들을 쭉 해왔으니까 이 H, 세타 Q라는 것도 이 로스의 어떤 익스펙테이션이 그렇게 정의를 내렸으므로 이제 이 마찬가지로 H, 세타 Q도 컨벡스하다, 컨티뉴어스하다, 그리고 이 디스트리뷰션 Q의 좀 리니어, 그러니까 컨케이브하다 라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욱이 컨벡스랑 이거 로얼 세미 컨티뉴어티가 어떤 포인트 와이즈, 저희가 이제 데이터 포인트를 다룬 Z라고 했었잖아요. 이 포인트 와이즈 스프리마 이 상황 하에서 이 앞선 이것들이 이제 만족이 되고,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써보겠습니다. 네, 이 해당 조건들로 데이터 포인트별 연산을 하게 되면은 각 세타에 대한 독립적인 최대값을 취하게 되므로 세타에 대한 함수의 성질이 유지가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 때문에 빈 공간에다가 뒷장 넘겨서 빈 공간에다가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장에서 나왔던 이 식이 컨벡스고 롤 세미 컨티뉴어스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H 세타 Q가 세타에 대해서 컨벡스라고 했잖아요. 컨벡스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이제 이미 세타 1, 세타 2, 그리고 이 어떤 0과 1 사이의 람다에 대해서 이 HC 간에 이런 어떤 식변형이 생기고, 그리고 H 라는 펑션 차원에서 이렇게 개수로서 바뀌고, 아예 스프리멈 밖으로까지 써도 문제가 없다는 말이고, 이제 이 부등식이 만족한다라고 하잖아요. 그치? 이 부등식은 왜 만족을 하냐면, 이제 H가 세타에 대해서 컨벡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등식은 이제 이
스프리멈의 성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에 그래서 말하고자 했던 이것 또한 컨벡스가 됩니다. 그리고 각 Q에서 H가 세타에 대해 세미 컨티뉴이티 라고 하면 어떤 이미 어떤 실수 알파가 있다고 할 때 이 알파에 대해서 어떤 다음을 만족하는 집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세타고 그러면은 이제 임의의 어떤 뭐 세타 프라임이 방금 제가 위에서 쓴 이 집합 안에 속한다고 할 때 이에 맞춰서 어떤 프라임도 존재하게 되면서 세타 프라임과 Q 프라임이 알파보다 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어떤 이제 이 집합이 열린 집합이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 집합이 모든 알파에 대해서도 열린 집합이란 말이니까 결국에는 이 말이 이게 이제 이걸 만족한다. 결국에 이 스프리멈에서도 만족을 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델 패밀리와 그리고 언설튼티 셋이 컴팩트고 이제 이 H 펑션이 컨티뉴어스니까 이 해당 문헌 이 논문 보시면은 문헌이 있거든요. 이 문헌의 프로포지션을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해당 식이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식으로 인해서 이 어떤 DRO의 최적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타 스타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어떤 H 펑션이 로스의 익스펙테이션이었잖아요. 그 로스의 익스펙테이션에 대한 상계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부분과 이제 동치가 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도 이 식을 다시 써보게 되면은 이걸 통해서 어떤 Q 스타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계속 이제 모델 패밀리랑 그 언설턴티 셋이 컴팩트하고 펑션이 컨티뉴어스하다라는 가정이 있으므로
이 강한 좀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인피멈하고 수프리멈의 서로 체인지가 가능해지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게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제약 조건들 때문에 또한 이제 세타 스타와 큐 스타가 새들 포인트가 됩니다. 이 말이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세타가 Q에 대한 최소화 문제의 해이면서 동시에 Q가 세타에 대한 최대화 문제의 해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Q를 선택해도 H 세타 Q는 보다 크지 않다. 마찬가지로 어떤 세타 선택해도 이거보다 작지 않다. 이 말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다음 같은 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식에 대해서 이 식이 왜 임폴턴스 웨이팅하고 DRO가 컴백 세팅에서 왜 같아지는지, 어떤 부분이 그런 말을 하는지를 다음 장에서 마지막으로 말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DRO의 옵티멀 솔루션은 세타 스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하나의 분포 Q 스타에 따른 웨이티드 리스크이다. 결국에 임폴턴스 웨이팅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면은 사실 이 식을 다시 써보게 되면 지금 DRO의 이런 수식하에서 이제 해가 Q 스타라고 할 때, 그러면 세타 스타는 최소화하는 세타 값이고, 이 식을 최소화하는 세타 값이 되잖아요. 근데 이 Q를 원래 데이터 분포 P로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희가 P에 대한 가중치로 표현을 하면은
그러면 이 어떤 데이터 포인트로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 가중치 함수 곱하기 어떤 이거에 대한 그 분포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기대값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DRO의 해가 그냥 어떤 세타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DRO의 해 세타가 이 임포턴스 웨이팅 형태를 최소화하는 그런 세타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한 번 더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얻어진 DRO에서 얻어진 워스트 케이스에 대한 분포 Q스타는 이제 어떤 원래 분포 P에 대한 가중치 함수 WG로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곧 그 임포턴스 웨이팅과 동일한 형태가 된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네. 이로써 또 증명 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했는데, 좀 논문에 있는 것보다 그냥 식을 좀 더 풀어서 쓴 게 된 꼴이 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제가 좀 오류가 있거나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 뭐 연락을 주시든지 해서 좀 바로 잡아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